이게 덩어리를 한꺼번에 싹 드러내면 재발을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자리가 다시 똑같은 갈색 반점으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재발이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의사선생님 윤정현입니다. 오늘은 밀크커피 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크커피 반점이라는 것은 밀크커피색의 반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생긴 경우도 있고, 또 소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사이즈가 좀 커져 있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냐 뭐 이런 문의를 하시는데, 처음에 이렇게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는요, 스스로 막 넓어지는 병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섬유종증이 유전성 섬유종증과 관련된 게 있느냐. 부모님이 섬유종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전을 받아서 생긴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군데군데 밀크커피 반점이나 주근깨 같은 것들이 자꾸 이제 생겨 있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뭐 치료는 할 수가 있지만은 다시 한번 진단을 받고 이 섬유종적으로 제거를 해서 조금 더 이제 개선을 시킬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밀크커피 반점은 태어날 때부터 생기고 이런데 유전되는 것도 아니고 소아 때 그냥 생기는 색소병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적인 색소병변이 있고 기능적인 색소병변이 있어요. 기능적인 색소병변의 대표적인 거는 기미나 색소침착. 흑자 밀크커피 반점은 구조적이라 그래요. 덩어리성의 색소병변 자체를 없애려고 할 때 미백 크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전은 색소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효소, 타이로시나제라고 하는 효소가 색소를 막 만들도록 자극을 줘서 점점점 색소량이 늘어나게 하는 건데, 얘를 블록을 시키는 거거든요. 얘가 블록되니까 색소 만드는 과정이 차단이 되겠죠. 그러면 색소를 10개 만들던 곳에서 색소를 못 만들거나 한두 개 만들면 얇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좋아지죠. 이거는 기능성 색소인 경우에는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들, 흑자 미백크림 백날 발라봐야 안 되죠. 흑자는 레이저 토닝 한다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리파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것처럼 밀크커피 반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밀크커피 반점이 흑자보다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가 덩어리성이죠. 근데 거기에 약간 기능성이 같이 함유되어 있는 그러한 색소병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덩어리를 한꺼번에 싹 드러내면 재발을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자리가 다시 똑같은 갈색 반점으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재발이잖아요. 우리가 흑자 치료는 완치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흑자 중에서 완치가 됩니다 라고 얘기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편측성 흑자증이라 그래서 흑자가 굴락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밀크커피 반점, 얘도 똑같이 없애고 났는데도 색소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다시 재발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 결과는 이제 논문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동글동글하고 계란형으로 생겨 있는, 이쁘게 생겨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치료 효과가 한 50% 정도 완치가 되는 경우가. 그래서 복불복이죠. 똑같은 치료를 했는데 얘는 완치가 돼서 재발 안 되고 얘는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이런 케이스가 있고, 비정형에서 들쭉날쭉하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걔는 한 75% 정도가 완치율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확률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시술 받고자 하시는 환자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비싼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받을지 아니면 그냥 패스를 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 2차 치료를 해서 다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3차 치료하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계속 트라이를 계속 하면서 완치될 때까지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고, 1차 치료 이후에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줄기세포에 문제가 있거든요. 재발되는 데는. 그래서 줄기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프락셔널 레이저를 좀 쏴주기도 하고, 토닝을 같이 병행을 해서 색소 재발도 낮춰주는, 다방면으로 원장님들이 시술을 복합치료를 하면서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렇게 환자분들하고 상의하면서 하는 이유는 결국 어떻게 해야지 이게 완치가 될까를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들과 상의를 하고 믿고 따라가 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합병증을 유발하는 그런 병적인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순수하게 미용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좀 어렸을 때 치료를 했을 때 치료 결과가 더 좋은 부분은 있습니다. 시술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아프지도 않아요. 리파스로 시술을 하게 되면 따끔따끔하고 그냥 금세 탁 끝나버리기 때문에, 시술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됐을 때 좀 빨리 시작을 하시면 좀 더 결과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밀크커피 반점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듣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거 할지 말지에 대한 것들을 집안에서 이제 가족분들이 상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병변을 갖고 있는 환자 본인의 고민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밀크커피 반점은 이제 어머니들 고민인 것 같은데, 밀크커피 반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린 게 또 고민 많으신 어머님들한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윤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